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뚜렷하지 않은 부동층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년 공약을 열심히 내고 있음에도 양당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말을 하고 공약 실제로 안 지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에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그 공약을 후보가 사실은 함께 논의 테이블에서 전문성이 좀 없더라도 직접 논의 과정에 참여해서 모르면 질문도 하고 하면서 공약을 만드는 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모든 공약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해도가 깊은 편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공약을 그냥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에 그런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하면 읽은 내용은 머릿속에 원래 없는 거니까요. 그 전에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분야에 대한 그 생각과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자기가 제일 관심을 가진 우선순위, 그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청년 정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청년 공약을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된 다음에는 청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한 계기가 청년 문제 해결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청춘 콘서트를 한 이유가 그래서였거든요. 청춘 콘서트에서 그 당시 20대니까 지금은 30대들이 되셨는데, 그분들의 아픔,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던 것이 청춘 콘서트였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일개 대학 교수의 능력으로는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직접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고민 끝에 제 몸을 던져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노라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정치를 안 하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좋은 삶일까요? 그러니까 남한테 존경받고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게 저는 그거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회로부터 제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 몸을 던져서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한 제 머릿속에서의 우선순위, 생각, 이런 거는 전적으로 신뢰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